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복 만드는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을 만드는 사람들, 인복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만지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잘 챙겨서, 자기 마음을 잘 챙겨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제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더 좋은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인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제 관계를 좋게 하고 인복을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내 마음을 챙기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챙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많이 듣고 조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이제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깊이 듣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깊이 듣기란 얘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깊이 듣기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조언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멈춰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기 참 힘들죠. 막 참견하고 막 지적질하고 막 조언하고 이러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은 깊이 듣는 거,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듣는 거, 이거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남의 말 아예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적당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다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함께 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왠지 기운이 막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랑 같이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운이 이렇게 딱 북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나한테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가장 비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제 그렇게 많이 듣고 적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듣는다. 이렇게 딱 공식을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2배를 말하게끔 해야지 라는 어떤 말 습관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 듣는 거, 이게 듣기 수행이래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친한 사람이면 스스럼 없이 듣자마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왜 또 시작이야, 너는 그게 나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언을 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그냥 따지고 보면 그냥 답답하니까,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난 원해 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조언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나의 조언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럴 때 또 허락을 받고, 내가 조금 이제 내 경험한 거를 이렇게 조금 얘기해줘도 될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언을 좀 해도 좋을까? 라는 걸 허락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 그래서 느낌으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런 거 갖고 많이 힘들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거,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자, 2번째 볼까요? 2번째는요. 응답은 많이 하고 반응은 적게 하는 거래요. 왜 우리가 이제 마음챙김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의식에 집중해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거, 그게 결국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거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기분이 탁 상했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먼저 챙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하는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설사 나한테 무례하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가 호흡하고 한 박자 쉬었다 들어가면 이런 걸 예전부터 이제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예전에 정말 혈기왕성해서 정말 바로 생각 없이 듣자마자 생각했던 대로 바로 딱 말이 이제 뱉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내고 욱해갖고 그냥 바로 쏟아내고. 근데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이제 고수들은 감정이 훅 올라오면 일단 말을 뱉기 전에 딱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호흡. 이렇게 공간을 두면 특히 부정적인 반응은 적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론적인 거는 이게 말로는 이게 가능한데 실제로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리액션이 나오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응답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리액션. 어떤 건가 하면 상대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같이 웃어주면서 얘기하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거나 막 상대가 이렇게 팔짱 끼면 같이 팔짱을 끼고 상대가 막 힘들어서 막 인상 쓰고 턱을 고이면 같이 그래서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같이 턱을 고이고 같이 바라봐 주거나 이런 어떤 응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반응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 어떤 빈정거림 이런 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정적인 어떤 얘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 바로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화가 나는구나 심호흡을 하고 공간을 마련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꾸 반복해서 이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 이게 연습 안 하면 되겠어요? 저부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공간을 만들자. 자, 내가 화가 나는구나. 쉬었다가 공간 만들고 반응.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저도 이제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칭찬은 많이 하고 비난은 적게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우리 세워야 되나 하면요. 부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긍정적인 반응에 비해서 5배의 영향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어떤 그런 영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싫은 소리를 한마디를 하려면 칭찬을 5번을 한 다음에 싫은 소리 하나를 하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게 돼야지 상대와 감정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자, 내가 이제 한마디 하려면 5가지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찾아야 되겠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뭔가 불만이고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왔는데 집안이 너무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도대체 집을 정리를 이렇게 안 해? 발 디딜 데가 없다는 둥, 지저분하다는 둥, 들어오면서부터 막 잔소리를 하면서 들어오면 그렇게 시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랑 사이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 설득하기 힘듭니다. 관계도 깨지고요. 좋은 점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이제 이렇게 집안을 정리 안 하는 거를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럼 5가지 칭찬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마음 먹는 거죠. 그야말로 공중부양하겠죠. 좋은 점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오늘 찌개 되게 맛있다. 이렇게 일단 음식 칭찬했죠.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와이셔츠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탁 소매 끄시고 이런데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다려입고 다니는 그런 동료들 별로 없어. 내가 제일 깔끔해. 와이프가 이제 다려주고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어딜 가서 이제 뭐 맡겨서 다려오더라도 어쨌든 이제 와이프가 챙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난 되게 깔끔한 그런 이미지야 라고 하면 그것도 와이프 이제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지난번에 당신이 사다 드린 모자 그 친구들 다 센스 있다고 굉장히 좋아라 하시던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칭찬 또 됐죠. 뭐 이렇게 해서
다 5번을 칭찬한 다음에 근데 집이 이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일찍 들어오는 날은 나도 도와줄 테니까 이 집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아. 라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좀 피곤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을 보면. 이렇게 칭찬을 5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고 실제로 아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잔소리부터 이제 하고 찾고 떠들면 절대로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첫 마디가 부정적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고 싶은 전략을 짜야 돼요. 5번 긍정, 1번 부정. 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어쩜 그렇게 주말에는 소파와 혼혈일체가 돼서 누워만 있을까? 혹은 어쩜 그렇게 주말만 되면 밖으로 나갈까? 그렇게 이제 그게 남편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달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5가지 칭찬, 남편에 대해서. 목욕탕 청소해줘서 너무 내가 편하다. 라든지, 뭐 분리수거 같은 거 당신이 다 해주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같이 TV 보는 것도 저런 프로그램 막 재밌는 것 같다. 뭐 남자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자연인 이런 거, 막 킥복싱 이런 거, 막 뭉쳐야 산다 이런 거. 저희 남편만 좋아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하면 같이 이제 뭐 보면서 저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공감대를 이제 남편이 흥미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흥미를 이제 느끼면서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요청을 한 가지를 하는 거죠. 5번 긍정에 1번 부정의 원칙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5번 칭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도 만약 후배나 동료들도 5번씩 칭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칭찬은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되는 어떤 일석이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복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건,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챙기셔서 오늘 3가지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 본 3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적용하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인복 많은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